그 협력 차원에서의 유니버 플러스 시티입니다. 그 아주 전형적인 것으로서 우리보다 앞서간 네덜란드의 예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 이하, 그리고 절반이 해발 1m 이하인 그런 나라입니다. 뭐 자연과의 투쟁이 진짜 극심했던 그런 나라죠. 그 인구 1760만이고요. 뭐 면적은 뭐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죠. GDP는 6만 불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그 인류학자 그런 분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앞서 있는 사회를 보고 싶으면 네덜란드를 가라 그럽니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에 군인들로 하여금 군인들도 머리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성 결혼하는 것도 다 혼인 신고가 되고, 마약도 어느 정도는 다 자유고, 그런 아주 가장 그 인류 사회에서 앞서 있는 그런 여러 측면에서 그런 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잘 사나 하는 거에서, 네덜란드가 뭐 제일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세계에서 제일 처음 만든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1602년에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인도에서 처음에 쓰던 뭐 포스터 같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비즈니스에 열중하는, 그러지 않으면 잘 못 살죠. 그 좁은 나라에서. No business without battle.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해서라도 장사를 해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이익을 남겨라. 그런 얘기죠. 그런 민족,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네덜란드가 잘 사나?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요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가 진짜 대단한 나라인데요. 전 세계에서 뭐 다 우리는 반도체 수출하죠. 뭐 그런 식으로 식가공품 수출, 식품 수출, 농산물 수출, 뭐 그런 거에서 미국이 1등입니다. 그거는 뭐 땅 넓이랑 그런 거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그만 나라 네덜란드가 식가공품 수출이 세계 2위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3등이 브라질입니다. 3등도 또 얼마나 넓은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식가공품 수출. 매년 지금 1,100억 불 정도로 수출하는데, 이 1,100억 불 수출이라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액수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이 반도체 수출로 우리가 얼마나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농산물만 수출해서 저렇게 벌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갔을 때 일어났던 방울도마도를 키우는데, 방울도마도가 이 네덜란드 특허입니다. 방울도마도를 키우는데, 방울도마도를 그냥 노지에서 키우면, 그냥 제가 키우듯이 키우면 방울도마도 하나에서 3kg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근데 얘네들처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 엄청난 테크닉이 들어가고 그런 80kg을 키운답니다. 이 좁은 땅에서 이게 뭐 자기네들 그 독특한 용어가 있던데 다 실내 농업입니다. 그래서 80kg을 키우면 이 도마도 가지 하나가 이게 저렇게도 잘할 수 있구나 하게 그렇게 놀랍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수출 1,200억 불쯤 하는데 그걸 위해서 수입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1,100억 불 농산물 수출하는데 수입하는 거 없습니다. 자기네가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보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하느냐? 어떻게 저게 됐느냐? 그게 바로 유니버 플러스 시티입니다. 그게 바로 대학과 시가 협력해서, 네덜란드 애들은 그걸 Public Private Partnership, 그래서 3P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퍼블릭은 도시고요, 도시. 프라이빗은 대학과 기업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니버 플러스 시티에서 저 시티는 시와 산업체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시티는 학이 되겠죠. 시산학 협력 혹은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덕택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있고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대학을 포함해서 이게 제일 아주 프리미티브 할 때는 초기 단계일 때는 정부가 제일 크죠. 어느 나라가. 시가 제일 크니까 그 속에 조그만 기업 들어와 있고 조그만 대학 들어와 있고 그러면 시의 결정으로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의 모델이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이 컸습니다. 대학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다 이렇게 돼 있죠. 시와 기업과 학이 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도생해왔죠. 각자 도생해왔는데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시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이렇게 합쳐서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 트리플 헬릭스 뭐 이렇게 여러 얘기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합쳐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합쳐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 그 예로 그 네덜란드의 바게닝겐 도시에 있는 바게닝겐 대학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게닝겐 도시 헤이그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면적이 저 정도고요. 인구 4만 명인 도시입니다. 근데 시흥시에 비교하면은 뭐 콩알만한 도시 아닙니까? 이 바게닝겐이란 도시에 바게닝겐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농산 가공품 수출 그 기술이 전부 바게닝겐 대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게닝겐 대학입니다. 바게닝겐 대학의 그 협력을 보면은 진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정도로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바게닝겐 대학은 이름 자체가 바게닝겐 유니버시티 앤드 리서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이름 안에 아예 리서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한 20년 전에 바게닝겐 시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대학과 그 따로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키스트 뭐 있듯이 그렇게 따로 연구소가 있던 걸 둘을 합쳤습니다. 둘을 합치면서 이름을 바게닝겐 유니버시티 앤드 리서치가 공식적인 이름이고요. 대학교에 리서치가 같이 붙어 있는 데가 전 세계에서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게 바게닝겐 유니버시티 앤드 리서치 그 캠퍼스고요. 어떤 대학인가? 뭐 QS 평가, 대학 평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 평가에 의하면 바게닝겐 유니버시티는 123등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37등이니까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못한 대학이다. 뭐 그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대학교를 뭉터기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야별로 평가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griculture and Forestry 혹은 Agricultural Science, 농업, 과학 뭐 이런 분야에서는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에서 1등입니다. 바게닝겐이. 아까 말씀드렸던 Agricultural 분야에서는 1등인 대학입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여기 시흥 캠퍼스가 어떤 독특한 그런 걸 하나 키워나가면은 시흥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대학교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대학 쪽에 이게 그 바게닝겐 대학교에 갔을 때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바게닝겐 대학교. 바게닝겐 대학의 스피릿이죠. 여기 보십시오. 바게닝겐 아카데미. Today's knowledge, tomorrow's business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연구는 하지 말합니다. 쉽게 그냥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네덜란드가 기초과학이 약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벨상이 몇 개가 나온 나라가 네덜란드입니까? Today's knowledge, tomorrow's business가 바게닝겐 대학 도처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들의 그 실험실인데요. 우리가 하는 실험실인데 뭐 여기 이렇게 Today's knowledge, tomorrow's business 이렇게 크게 이렇게들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만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서 문학을 잘해야겠다. 인문학을 잘해야겠다. 잘해야죠. 그거는 그냥 본교에 다 맡기시고 여기서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knowledge를 그것도 어떤 이제 처음 시작은 넓게 하겠지만 어디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한 분야라도 세계 탑이 되면은 그걸로 아까처럼 1,000억 불씩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실리콘밸리는 아는데 이들이 하는 거는 푸드밸리라고 그럽니다. 푸드밸리. 식품 가공 공장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식품 가공의 리서치 회사죠. 그러니까 그 큰 회사들이 보낸 리서치 연구소가 600개 와 있습니다. 600개. 그 조그만 도시. 그게 인구 다 합니다. 그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CJ 같은 데가 다 여기 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앞서가니까 가서 배울 게 있는 그런 거죠. 그 푸드밸리. 우리는 그냥 실리콘밸리만 하는데 푸드밸리 이것도 뭐 꽤 유명한 그런 얘기입니다. 대학과 시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일이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시와 산업과 이 대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게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고 거기서 그래도 제일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는 건 시입니다. 시가 돌리는 겁니다. 산업과 학은 이게 잘 안 돌아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들 잘 안 돌아갑니다. 이거 그래도 시에서 열심히 불러다가 뭐 오늘 같은 이런 거 하고 그러면은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병택 시장님께서 훨씬 더 이제 여기에 이걸 열심히 해주시면은 저는 이게 시흥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이다. 시흥시야 그러면 물론 뭐 엄청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 뭐 계속 골든 트라이앵글인데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뭐 여지껏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에서 해온 일입니다. 시산학 협력, 유니버플라시티,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뭐 이건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입니다. 결국은 시장이죠. 시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조금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3P, 그래서 그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4P로 가야 된다. 스플렌디드 다이아몬드 뭐 그렇게 얘기한 절대로 이 시민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시장, 아무리 빼어난 그 역량이 있어도 결국은 시민이 뽑고 시민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프로그램을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시민 단체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시장님이 엄청 역할을 하시면서 산업체와 대학 여기는 뭐 서울대학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거를 엮으면서 시민 참여도 처음부터 같이 불러 모으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 거둬 주십사. 그리고 그러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토론이 예상됩니다만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